제 작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. 낡은 방식으로 새롭게 그리기.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미감을 현대적인 미디어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. 그림 그리는 김선두입니다. 저는 40년 동안 한국화를 쭉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기법 중에 하나인 장지 기법으로 쭉 작업을 해왔습니다. 이번에 출품한 작품들은 낯별, 느린 풍경, 밤길, 싱그러운 폭죽, 지지 않는 꽃, 아름다운 시절이 전시되었습니다. 전부 어떤 깨달음이 주제예요. 저는 요즘 한국화가 현대 미술로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작품의 주제가 정서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. 낯별은 욕망에 관한 이야기예요. 거기에는 먹는 것이 등장을 하거든요. 열매라든지 과자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메타포는 뭐냐 그러면 욕망에 대한 은유예요. 그게. 그래서 거기에 뭐 곤충이나 새들은 그 먹는 거에 시선이 가 있어요. 그리고 제목이 이제 밤별이 아니라 낯별이잖아요. 그 낯별은 있는데 보이지는 않죠. 그거는 현상 너머의 어떤 본질 같은 거. 욕망이 눈을 가릴 때 삶의 중요한 것들이 안 보인다라는 거를 그런 곤충이나 꽃이나 어떤 낯별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밤길은 이청준 선생님의 산문 밤산길의 독행자라는 그 산문에서 제가 모티브를 얻었는데요. 선생님 고향에서 면 소재지까지 마을에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 신장로로 가지 않고 지름길엔 그 산길을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그 밤에 가면 무섭죠. 그런데 거기서 마주오는 사람이 저 앞에 누군가 가고 있다. 빨리 걸어가면은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무섭지 않게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고 사실은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. 밤길은 무섭고 힘들고 애로운 길이죠. 그게 삶의 길이라고 그러면 보름달이 뜨면은 그래도 걸을만 하거든요. 우리가 밤에 보름달이 뜬 밤길을 가다 보면은 계속 그 달이 따라오죠. 보름달은 그 삶의 꿈, 뭐 희망 같은 거예요.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힘들지 않으려면은 꿈과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그걸 지니면서 가야 하잖아요. 그게 밤길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참 좋아했는데요. 특히 아버님이 화가셨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아버지보다는 저희 형이 미술 숙제를 하는 정물화를 보고 그 꽃을 그린 색감에 굉장히 제가 좀 반해가지고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는 저희 옆집에 친구의 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누님이 갖다 준 그림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았어요. 그걸 계기로 나도 진짜 한번 좀 그려보고 싶다라는 데서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장지기법은 우리 전통 회화기법입니다. 장지기법의 특징은 발색이 있죠.
30번에서 50번의 색이 이렇게 쌓였을 때 굉장히 맑으면서도 깊어요. 멀리 가면 이제 고구려 벽화서부터 고려 불화, 특히 조선시대 초상화기법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초상화를 보면은 살색을 낼 때 맑은 색으로 얇은 그 칠하거든요. 그 색깔을 얇게 칠하기 때문에 장지기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렇고 굉장히 맑고 깊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칠하다가 이게 잘못 칠해서 이렇게 찍 흐르는 것도 사실은 금방 수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장지기법의 어떤 그 미학은 간용의 미학입니다. 용서의 미학. 그래서 그 장지기법으로 계속 제 작업을 이때까지 한 40년 동안 이어온 것 같습니다. 데뷔 20년 되던 해였는데 그때 뭔가 좀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볼까? 뭐 그런 마음으로 전시 이렇게 제안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 무지하게 바쁘게 지냈어요. 숨가쁘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사업가인지 화가인지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야 작가는 바쁘게 살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뭐에 쫓겨서 사는 거는 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. 작가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현대인들이 좀 바쁘게 살아가죠.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들이 삶의 어떤 여백을 좀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사는 삶 아닐까라는 데서 그 느린 풍경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. 2003년도에 그 이청준 선생님 댁을 찾아뵌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김영남 시인과 같이 선생님을 찾아뵀는데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. 고향에 관한 어떤 책을 하나 셋이 묶어보자. 그래도 우리가 이 서울에서 이 작품을 나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고향의 언덕의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그 문학 작품을 그림으로 작업하는 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근데 특히 그 이청준 선생님과 작업을 좀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또 보릿고개, 유교를 거치면서 굉장히 고향에 대한 어떤 기억을 좀 안 좋게 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고향이 전혀 다르게 약간 어떤 그 동심으로 이렇게 살아간 천국 같은 나날?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중3 때 서울로 오면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많이 헤맸어요.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.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고향에서 뛰놀던 그런 참 천진스럽게 뛰놀던 그 고향이 또 저에게는 상당히 그 힐링 시켜주나. 그러면서 어떤 그 한 장소를 문학을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는 그런 또 제가 보는 어떤 고향뿐만 아니라 이청준 선생님으로 아니면 김영남 시인의 어떤 눈으로 보는 고향도 또한 상당히 좀 그 공간을 좀 풍부하게 바라보는 또 깊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임권택 감독님의 그 치아선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조선 말기의 그림을 모사고 또 장승의 그림을 또 재현하면서 우리 한국화에서 중간먹의 톤이 있거든요. 그걸 중묵이라고 그러는데 중묵의 매력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중묵을 이렇게 툭툭 그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녹목을 한 번씩 탁탁 쳐주는 것들이 액센트로 굉장히 매력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발견을 해서 제 작업에 또 적용해서 그리기도 하고 조선 말기는 되게 중국 해화의 어떤 아르로 되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. 장섭은 자기 어떤 거 차질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
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내면적인 것들을 포착하는 뛰어난 감각이 있더라고요. 굉장히 그 우리 그림을 그리고 간 어떤 작가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 작업은 한국화에서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. 그림이. 현대미술은 재료에도 컨셉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예컨대 유화나 아크릴, 그다음에 영상, 또 설치 같은 것도 컨셉에 그게 가장 적합하면은 그 먹이나 장지를 버리고 그 어떤 그 재료를 택하는 것이죠. 그 전통 어떤 예술 장르로서의 그 한국화가 현대 미술로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한국화의 어떤 새로운 길을 한번 활짝 한번 열고 싶습니다.